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요. 김산순 동아시아 평화 연구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현재 중국의 상황을 좀 상세하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두 번째이고요. 예. 저번에는 상당히 중력적인 이야기 얼핏 듣고 있었지만 더 역시 실제로 경험한 그런 분한테 들으며 굉장히 뭐라 할까 중력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이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요. 이번 사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이고 제 연구 분야도 그쪽이지만 사회학을 제가 석사 때 이제 공부를 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전까지는 제가 주로 중국의 정치, 우리 한중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그래서 우리 한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주로 이제 한반도와 연관된 이번 정부에서 하는 신북방 정책이라든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것과 연관돼서 전체 우리가 동북아의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추구 비핵화를 당연히 포함시키는 이런 쪽에 이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의 중국이 이제 작년에 만불을 넘어갔어요. 1인당 GDP가.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과연 어떤 고민이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공부를 다시 그 영역을 조금 일반화시켜서 저희가 이제 사회 문제를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 사회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중국 내부에 이제 공산당이 당정 체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국 공산당이 일당으로 정부를 끌고 가는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와 위의 정치적인 변화, 내부의 당내의 이런 변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2013년부터 대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지도자들은 거의 대내적이었던 거로 본다면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중국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중국 제조 2025 뭐 이런 걸 가지고 글로벌 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중국몽의 1차 목표 달성이 2020년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어로 샤오캉서회의 해서 아마 소강사회라고 샤오캉사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샤오캉사회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드디어 중국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한 이후에 1차 목표로 삼았던 먹고 사는 문제 샤오캉 사회가 올해 말까지 완성하는 해예요. 아하. 그러면 내년은 더 중요합니다. 내년에 2021년이잖아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2020년을 샤오캉 사회 중국몽 1차 목표를 달성하는 해. 그것을 2013년 3월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1차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작년 하반기에 우리 홍콩 우산혁명, 홍콩 시위, 그렇죠. 6월 9일부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중단이 됐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 사태는 대내외적인 문제라고 봤다면 이번에 작년 말부터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11월 30일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고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1월 초순부터 갑작스레 확산이 되고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코로나19 이 사태가 과연 끝났을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후베이성 사람들, 우한 사람들하고 다른 성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생겨서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길거리에서 혹은 도로에서 그냥 아무 죄도 없이 그냥 후베이성 사람들이 그냥 후베이성 소속이라고 해서
집단 구타를 당하거나 호텔에 투숙을 못하거나 마을에 갔는데 쫓겨나거나 이런 대우를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요. 이 사회 문제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격리를 시키잖아요.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이게 범죄형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안들이 이제 잡아가서 격리를 시킵니다. 혹은 그 우리 옛날처럼 뭐 훈방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을 시켜요. 어디 잠시 격리해 놓고 심하면은 14일도 하지만 아니면 이제 잠시 몇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격리를 시켜 놓고 훈방을 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이제 공안하고. 그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출을 할 때는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격리가 된단 말이에요. 혹은 아파트에 이제 한 건물에 건물 입구 여러 개 한 아파트 한 동에도 입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를 밑에 다 봉쇄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식료품을 받냐면 이제 주문을 해서 그분들이 아파트 정문까지 갖다 주고 혹은 이제 그것도 밑에가 되면 이제 밑에 위에서 바구니를 내려요. 바구니를 내려. 그래서 그걸 올리는데 그럼 더 높은 층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생활에 대한 불편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공안들하고의 충돌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폭동 사태 같은 것은 아직 없어요? 어떤 방송에서 이제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나간 거고 아직까지 이제 폭동은 아니고 그런 항의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있죠. 개별로도 있고 네. 그 주민들이 이제 마을 같은 데는 이제 농촌 마을 같은 데는 이제 터져 있잖아요.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같이 나와서 그냥 좀 항의하고. 그래서 공안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무장 상태로 다니는 그런 걸 보면 이제 첫째는 이제 민간인들끼리 지역별로의 갈등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잘 진행됐었던 통제 기능, 관리 기능 이것이 민중들하고 좀 갈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세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 심각하죠. 그렇죠. 이를테면은 농산물을 졌는데 뭐 요번에 또 온 게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흑사병 그리고 올해 이제 시작한 게 코로나19 그리고 그다음에 조류독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마을이 봉쇄되다 보니까 판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계장을 하시든 뭐 계란을 팔든 이런 농산물이든 그렇죠. 판로가 없으니까 못 나가서 못 파니까 그걸 이제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도시에 계신 분들은 물품이 없는 거죠. 거기 안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 직원들이 돌아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봉쇄돼서 못 돌아오는 그다음에 격리되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의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물류 포함해서 이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다 현재는. 물론 이제 그게 사태가 끝나고 나면 바이러스가 해결되고 나면 그런 문제가 다 당연히 이제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점, 회복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사실 작년에 잡은 게 6에서 한 6.2% 정도 네,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 전에는 몇 프로 딱 잡았는데 많이 요즘에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이렇게 잡는데요. 6에서 6.2%인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5.6%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한국도 지금 벌써 이미 2.0에서 1.56 네, 이 정도 그렇죠. 잡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6.0에서 6.2 사이였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는데 5.6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첫째는 그거 자체도 힘들다. 근데 두 번째는 이 통계 버블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서방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한 2% 정도를 뺍니다. 그렇다면 3.6% 정도네. 그래서 사실은 2018년 실적을 2019년에 매년 초에 발표하잖아요. 작년 이맘때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굉장히 늦췄어요. 그래 일주일을 늦췄어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나는 거지 이제. 그런데 최종 발표 난 게 6.2%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는 뭐 달성했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의 그 인민대학교 교수예요. 송중수왕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인민대학 교수는 당연히 뭐 당 쪽 소속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경제학이 인민대학이 또 경제학 쪽이 굉장히 좀 셉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도 그 마지막 통계 정리하고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아하. 그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문가죠. 이제 중국에서 넘버 뭐 원 이 정도. 이분이 이건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니까 발표했어요. 무슨 6점이냐? 1.63%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1.63인가 1점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점 몇 프로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1.57인가 뭐 6 얼마인가. 그런 그 예를 들면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그렇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 작년 1월 달에 1월 달에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칼럼으로도 쓰고 했는데 그분에 와서 그 글은 당연히 이제 잠시 뒤에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사라졌지만 어떻게 그러나 이제 됐어요? 저는 그분은 그래서 모르죠. 걱정을 했어요. 저도 예. 걱정을 하고 예. 아니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저분이? 그래서 이제 걱정했는데 그냥 지금도 정정하시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6.2%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5.6%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올해 지금 그 코로나 이르그가 상당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까? 이거 뭐 예상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예, 제가 뭐 의학 전문이 아니다 보니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자기들이 얘기했던 게 처음에는 2월 달이면 된다. 뭐 2월. 이랬다가 이미 2월 달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3월, 4월 이렇게 하고 서방에서는 뭐 5, 6월, 7월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상반기 전체가 좀 우리가 상반기 전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 뭐 7월, 6, 7월 예, 늦어도 이 6월 혹은 정도까지 7월. 이 정도까지 예,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비전문가 얘기니까 참고로만. 예. 뭐 한국하고 중국의 그 경제적인 관계는 굉장히 깊은 관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 경제에 대한 그 굉장한 뭐라고 할까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과 중국 경제가 수교하면서부터 밀접한 관계로 와서 같이 이제 협업하는 관계에서 지금 이제 경쟁과 협업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예. 경쟁도 하면서 협력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관계인데 결국 전체 시스템에서 한국 경제에 중국이 차지하는 거는 아직도 역시 뭐 전체 100에서 25%, 6%, 23에서 2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4분의 1 정도가 이제 중국이 강력한 홍콩을 포함해서 강력한 그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 경제 전체가 지금 이렇게 타격을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기들이 타격을 받다 보니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남방 정책을 펼쳤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인도, 태국 이렇게 해서 중국에 있던 생산 기지로 역할을 할 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뭐 제가 이전에 소속해 있었던 삼성전자 소그룹 삼성에서도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천진에 있을 때도 이제 거기에 전자 기업이 2개 있었거든요. 그 기업들도 천진에서 다 철수를 했고 그 베트남이나 이제 저 인도나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백색 가전 쪽은 다 빠져나왔어요. 반도체는 남아 있는데 백색 가전이 일반 노동자 임금 위주로 가는 저 기술이죠. 거기는 뭐 큰 기술은 아니니까. 그럼 백색 가전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그다음에 핸드폰 관련된 거 특히 이런 쪽도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나 샤오미나 중국 기업들 이런 데는 핸드폰 시장에서 올해는 아마 삼성이 거의 독주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일부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가 굉장히 밀접한 서로 주고받고 협력하는 관계이다 보니 타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남방 정책이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묘수로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중국 전체가 이제는 생산 기지에서 글로벌 제조 기지로 바꿔가기 위해서 2015년부터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건비도 많이 상승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15년 이후부터
그 뒤에 이번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은 많이 어떻게 보면 충격을 미리 시켜놓은 건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충격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2회에 걸쳐서요. 중국의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생생한 그 현지의 내용을요. 전문가 김산순 이사장님을 모셔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그렇게 아직은 전부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끔씩 모셔서요 중국 내의 내용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중국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치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